안녕하십니까. 네, 한정구입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 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오늘 SQLD에 대해서 쪽집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진짜 반갑습니다.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마 여기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SQLD 단톡방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페스 코리아에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SQLD 시험 꼭 합격하실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일부 한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2교시 때는 잠깐 쉬고 2교시 때는 뭐 많이들 문제를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 문제를 푸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뭐 잘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뭐 아니면 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다거나 하면은 채팅창에다가 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1번 같이 별이 3개가 있으면 그건 특히나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SQL 연산 순서에 대한 문제는 거의 꼭 매 회마다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뭐 순서를 써라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뭐 오더바이가 언제 실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프롬절이 언제 실행되느냐 뭐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프롬이랑 순서에서는 맨 끝에 있는 오더바이 저렇게 두 가지를 좀 염두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 순서는 프롬, 웨어, 그리고 그룹바이가 있으면 그룹바이, 그리고 해빙, 그리고 셀렉트, 오더바이. 그래서 그룹바이를 하고 나서 그룹바이가 있어야 이제 해빙절이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해빙이 뭐 그룹바이도 없고 없는데 해빙절이 온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L이 뭐냐, DDL이 뭐냐, TCL이 뭐냐, DCL이 뭐냐. 그런데 보통 TCL은 DCL에 포함된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요 TCL 같은 경우는 DCL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정의를 내려줘요. 미리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따로 외우시고 그리고 이 DML 같은 내용들 다음 중 뭐 DML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구조를 변경하거나 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할 때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업데이트나 뭐 셀렉트 이런 것들이 섞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팅트도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디스팅트는 보통 이렇게 하나의 컬럼에다가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실습을 해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distinct call from table 이렇게 하면 이 콜에 들어있는 어떤 값들이 유일한 값들만 출력이 될 텐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distinct call 1, call 2 이렇게 컬럼이 여러 개, 2개가 온다거나 3개가 온다거나 하면은 call 1과 call 2의 값을
함께 봤을 때 같지 않은 것들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콜 1에 대한 디스팅트를 뽑고 콜 2는 그냥 출력을 하겠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디스팅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콜 1과 콜 2를 하나의 값으로 보고 그 두 개가 모두 같지 않은 것만 출력이 되는 게 디스팅트입니다. 그래서 디스팅트가 들어오면 그 뒤에 여러 컬럼이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아스. 알리아스는 셀렉트 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알리아스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면 인라인 뷰라든가 아니면 서브 쿼리에다가 이렇게 그 알리아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알리아스는 컬럼에 주는 알리아스죠. call as name. 그러면 이 call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명칭, 헤더 값을 name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알리아스는 그냥 띄어서 또 쓸 수 있다. 굳이 as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where절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elect 뭐 A 더하기 B 해서 이걸 as sum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from table 이렇게 쓰셨는데 where절에다가 간혹 뭐 sum이 1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where절에 있는 거는 이 알리아스를 쓰면 안 되고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쓰셔야 됩니다. 알리아스는 이거를 인라인 뷰로 감싸서 바깥에 메인 쿼리에서 이 알리아스의 값을 쓸 수 있는 거고 본 쿼리에서는 이 알리아스 값을 where절이나 뭐 그룹 바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쓰실 수 없다는 거. 예,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concat. concat은 이제 어떤 테이블의 값들을 붙여서 출력을 하는 건데 SQL 서버, MS SQL에서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바 2개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컨캣을 쓸 수도 있는데 물론 SQL 서버에서도 컨캣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오라클에서는 연산자가 2개까지만 사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간혹 MySQL이나 뭐 다른 DBMS 쓰시던 분들이 컨캣 여러 개 해도 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DBMS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라클이랑 MS SQL 서버로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자 2개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이제 where절에 뭐 not 뭐뭐가 아닌 것, 뭐 not 그리고 and A 그리고 B where절에다가 뭐 A가 3보다 작고 and B는 1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오아가 들어오면 이거보다 크고 작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 밑에 게 만족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출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SQL 연산자. SQL 연산자 between B and C.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A가 B와 C 사이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상과 이하예요. 그냥 뭐 미만과 초과가 아닌 이상과 이하라는 거. 그리고 A인 1, 2, 3 이렇게 하면 in이라는 연산자는 A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like는 이제 A의 값 중에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A의 값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이 BLE인 모든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언더바는 그 하나의 단어, 하나의 글씨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그런데 이러한 언더바 같은 거를
우리가 찾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언더바 같은 걸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escape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에서는 우리가 골뱅이를 쓰고 있는데 골뱅이가 아니라 뭐 여기다가 뭐 꺽쇠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 꺽쇠 다음에 오는 것은 문자로 인식을 하겠다. 와일드 카드가 아닌 문자로 인식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escape도 사실 예전에는 시험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요즘은 시험에 잘 출제는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언제든지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넘과 탑.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과 SQL 서버의 다른 점인데 오라클에서는 웨어절 옆에 예를 들어서 위에 메인 쿼리들이 있고 웨어절에 로우넘이 뭐 10보다 작다. 이러면은 9개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로우넘이 10보다 크거나 작다 이러면 10개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셀렉트절에다가 씁니다. 글씨가 안 써지네요. 셀렉트 하고 top 써주고 그리고 뭐 3 내지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쓰고 그런 다음에 뭐 컬럼명을 쓰는 거죠. A, B, C, from 이런 식으로 테이블명 해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로우와 탑. 이것도 한 번씩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9번. 널의 정의.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널은 모르는 값, 정의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뭐 공백으로 뭐 치환할 수 있다, 뭐 0으로 치환할 수 있다 라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산술 연산과 곁들여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널 더하기 2가 뭐냐? 뭐 널 더하기 4가 뭐냐? 예를 들어서 널 더하기 2가 널 더하기 4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보기에.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2를 더한 것보단 4를 더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널을 연산한 결과는 모두 널로 출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널이 조건절에 널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꼴로 널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펄스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웨어절에다가 널을 쓸 때는 웨어 A라는 컬럼이 널인 걸 찾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 is null 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널이 아닌 걸 찾고 싶다. is not null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널을 찾을 때는 is null 안 찾을 때는 is not null이구나. 그리고 중간에 뭔가 계산을 하는데 널이 들어갔다. 그거는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널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백이나 0과는 다르다. 이 포인트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계 함수에서 널은 데이터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컬럼에 1, 널 2가 2, 그리고 뭐 3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썸하면 당연히 6이겠지만 에버리지를 하면 평균을 내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에서 자 이거를 평균을 냈어요. 평균 함수 에버리지 함수로 뒤집어 쓰면 얘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네, 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얘는 아예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로만 평균을 내고 더하고 아니면 뭐 최대값을 찾고 아니면 최소값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널이 있고 1, 2가 있고 3이 있어요. A 컬럼, B 컬럼이에요. 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자, A 더하기 B를
썸 했어요. 이러면은 답이 뭐가 나올까요? A 더하기 B를 썸 한 거예요. 얘랑 얘를 A랑 B를 더한 다음에 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3하고 널. 널크예요. 네. 널을 잘못 쓰신 것 같죠? 네. 널. 자, A 더하기 B 한 로우씩 하는 거죠. 1 더하기 2는 뭐죠?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3 나오죠? 그리고 널 더하기 3은? 널 더하기 3은 3이요? 아,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널 더하기 2, 널 더하기 4, 널 곱하기 널. 답이 뭐라고요? 널. 자, 그럼 이렇게 더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썸하는 거예요. 썸하면 3이죠. 여기서는 3입니다. 자,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 더하기 얘를 하는 거는 당연히 1 더하기 2는 3이 나오고 널 더하기 3이니까 널이 나오지만, 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컬럼 안에 로우로 들어가 있는 거를 썸이라는 함수로 뒤집어 씌우게 되면 널은 없는 데이터 취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이 3인 거예요. 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지금 요렇게 컬럼끼리 더하는 거랑 전체를 다 더하는 건 다릅니다. 전체를 다 더하는 게 썸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이. 열 기준으로 열 기준으로 더할 때 널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널 더하기 3이니까 그냥 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은 뭐 다시 한번 재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정렬을 할 때 오라클에서는 널은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더 바이 컬럼 DSC를 하게 되면 가장 큰 값부터 나오죠. 그때는 오라클에서는 널부터 나와요. 그리고 MS SQL 서버에서는 가장 작은 값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DSC 하면 앞에 널이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MVL 함수는 뭐죠? 콜이 얘 값이 널이면 0을 반환하고 아니면 그냥 콜 값을 반환하는 게 MVL 함수입니다. 그리고 MVL2 함수는 콜이 널이면은 0을 반환하고요. 널이 아니면 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을 두 번째 파라미터를 반환하는 게 MVL2입니다. 그리고 이즈널 똑같아요. MVL이랑 똑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콜이 널이면 0을 반환하고 아니면 그냥 콜 값을 반환한다. 자, 널이프도 똑같은 함수예요. 네. 그리고 얘 콜레스 함수 같은 경우는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게 약간 그 문서에서는 안 잘렸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중에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반환해요. 그래서 콜 1, 콜 2가 널이면 콜 3을 반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널의 정렬이 이 문제는 오라클이다 아니면 MS SQL 서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문제의 정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겠죠? 외우셔야겠죠? 네. 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볼만한 내용이 이 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오더바이 정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정렬을 하게 된다는 건 컴퓨터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보다 이게 큰가, 이거보다 이게 큰가 이렇게 정렬을 막 할 텐데 컴퓨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 있다. 예, 느릴 수 있다라기보다 사실 더 느리죠. 그런데 컴퓨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토바이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이 뭐 0. 몇 초 만에 나오던데요? 그건 데이터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은 아까 1번 챕터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되고요. 자, 널이 어디에 오는지, 정렬을 했을 때, 널 기준으로, 어떤 컬럼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데, 널인 데이터는 언제쯤 나오는지. 자, 오라클은 가장 큰 걸로 정의하고, 그리고 SQL 서버는 가장 작은 것으로 정의한다. 라는 거. 자, 컬럼명으로 앞에 기준이 같을 때는 다음 컬럼명으로 정렬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더 바이 A, B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일단 A로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먼저 하고 A 값이 같은 애들 안에서는 B로 정렬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얘가 1, 얘가 2. 자, 기본값은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 뭔지 아시죠? 1, 2, 3, 4, 5가 있으면 1, 2, 3, 4, 5 순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림차순. 저는 옛날에 이게 헷갈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헷갈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림차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2, 1, 0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내림차순은 내려가는구나. 오름차순은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저는 외웠었어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얘 같은 경우는 콜 1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콜 2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 순서를 가지고도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더바이 2, 1DSC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셀렉트 절에 셀렉트하고 뭐가 써 있는 거죠. 셀렉트하고 뭐 컬럼 1, 컬럼 A, 컬럼 B가 써 있었다. 그러면은 컬럼 B로 먼저 정렬하고 컬럼 A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오토바이 뒤에 나오는 거 숫자, 이거는 셀렉트 절의 출력 순서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뭐 숫자로 하는 거는. 네. 정렬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예. 자, 정렬은 뭐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아니면은 이 출력 번호냐, 그리고 느리다. 정렬은 느리다. 정렬은 무조건 느린 거예요. 저런 정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10중 8구는 저 느리다라는 게 포인트로 되는 겁니다. 2는 ASC. 자, 기본값은 ASC예요. 안 쓰면 ASC, ASC라고 써도 ASC. DESC는 무조건 써야 돼요. DESC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함수. 다음은 이제 숫자 함수죠. 숫자 함수 라운드는 뭐죠? 반올림하는 함수죠. 반올림하는 함수. 그리고 버리는 거. 트렁케이트. 예, 트렁케이트 함수 있죠. 네. 자, 버린 함수와 반올림 함수는 파라미터 똑같아요. 똑같은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일. 오라클에서는 세일이 올림 함수고 세일링이 SQL 서버에서 올림 함수죠. 무조건 올리는 거. 자, 다 파라미터 똑같습니다. 파라미터 똑같고, 자, 이 플로우는, 그 SQL 서버에서 플로우 함수가 버림 함수예요. 오라클에서는 트렁케이트. 자, 모든 게 다 파라미터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 앞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럼이 올 수도 있겠죠. A나 뭐 B나 컬럼명이 올 텐데, 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포인트인데 1이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거예요. 버리던지 반올림을 하던지 올리던지 간에. 자, 0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던지 올리던지 버리던지 해가지고 정수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 없이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파라미터는 자, 올라가는 거예요. 정수에서부터. 자, 이 점을 기준으로 123.13 이렇게 이런 숫자가 있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던지 버리던지 올리던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던지 내리던지 올리던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반올림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파라미터를 썼어요. 그러면 얘 출력은 100 이렇게 나오겠죠. 정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 0, 반올림을 하실 줄 아시죠? 그래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버리던지 올리던지 반올림 하던지 파라미터 사용법은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함수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로우, 로어, 어퍼. 이건 뭐 잘 안 나와요. 어퍼는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림. L 트림은 레프트, R 트림은 라이트. 자, 그냥 트림은 양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고요. 자, L 트림과 R 트림은 레프트, 라이트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L 패드, R 패드는 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데 어느 쪽을 채울 거냐예요. 그래서 보통은 L 패드를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왼쪽에서부터 읽으니까 글씨를 왼쪽을 채워서 오른쪽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게 L 패드를 한 결과가 이거예요. 자, A라는 문자를 출력을 할 건데 5자리로 출력을 할 거야. 그러면 4자리가 남죠. A는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이 별로 채워라. 그래서 별 A. 만약에 여기에 A, B를 넣었다. 그러면은 별 A, B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L패드. 자, 서브스트링 함수도 꽤나 많이 나오는 특히나 주관식 단답형 문제에서 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자, 서브스트링 코리아 2,2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답이 써 있긴 한데. 자, 코리아에서 이런 문자열에서 번호를 매겨보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매겨보는 거예요. 전부 번호를. 그래서 두 번째 자리부터, 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디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 2개를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코리아에서 두 번째는 5죠. 여기서부터 2개. 5랑 R. 그래서 OR이 출력이 된다. 자, 인스트링은 자, corporation flow라는 뭐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또는 여기에 컬럼명이 들어가겠죠. A 뭐 무슨 컬럼 들어가서 자, P5를 찾는 거예요. P5가 연속되게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P5가 어딨나 하고 찾아보니까 얘가 P5네요. 그죠? 한 번만 찾으면 돼요. 뒤에 나오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냥 바로 한 번만 찾아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출력하냐? 1, 2, 3, 4. P가 네 번째에 있죠? 그래서 P5가 있는 이 시작하는 위치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4를 출력을 하는 거죠. 없으면 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뭐 SQL에서 특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걸 찾을 때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잠시만요. 목이 너무 말라서. 네. 공백도 포함입니다. 네. 어떤 파라미터가 음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서브스트링에서요? 서브스트링에서는 음수가 불가능하죠. 네. 서브스트링에서는 음수 파라미터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음수는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네. 뒤로 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다음. 네. 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날짜 함수도 꽤나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별 하나가 있죠.
자, to 캐릭터의 to 캐릭터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to 캐릭터, to가 뭐죠? 우리 뭐 영어도 공부하시죠? 예, 뭐뭐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캐릭터로 하는 함수다. 그래서 날짜형 데이터를 문자로 출력하는 거. 그래서 자, 이 cState라는 함수는 뭐 어떤 함수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cState. 자, cState가 무슨 함수죠? 오라클에서? 지금 29명 중에 네. 네. 지금 현재 날짜. 네. 맞습니다. 컴퓨터 날짜.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네. 컴퓨터 날짜라기보다는 DBMS에서 설정한 시간이죠. 이거는 시스템 시간이랑은 OS에서 세팅한 시간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간혹 골치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자, select to character. 지금 날짜를 이러한 형태로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는 연도겠죠. 네. 연도 4자리, 그리고 띄우고 월 띄우고 날 이렇게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to date는 문자형 데이터를 날짜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문자형을 왜 날짜로 바꾸죠? 날짜로 바꿔야 날짜 안에서 계산을 한다거나 뭐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뭐 몇 번째 주인가, 아니면은 며칠은 무슨 요일인가, 아니면은 뭐 1년 중에 오늘이 몇 번째 날인가, 뭐 365일 중에 오늘이 뭐 278일째야,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려면 문자형 데이터로는 아무리 이렇게 생겼다고 한들 문자형 데이터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날짜형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그러한 뭐 날짜 함수라던가 아니면 데이트 diff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oDate로 변경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DBMS 시스템 날짜를 출력하려면 cSdate 또는 SQL 서버에서는 getDate로 한다는 거. 네. 오라클에는 cSdate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가 없어요. 네. 자, 조건문, 디코드 뭐 이런 문제 나오죠. 케이스랑 디코드랑 뭐 뭐 서로 바꿔라 뭐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로 나온 이 케이스와 이 디코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로직이에요. 그래서 자, 디코드 같은 경우는 컬럼 1이 A면은 1을 출력하고 B면은 2를 출력하고 그리고 더 쓸 수도 있어요. C면 뭐 예를 들어 C면 3을 출력하고 D면 4를 출력하고 쭉쭉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 끝에 나오는 거는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컬럼 1이 A면 1, B면 2, 나머지는 3으로 출력을 해라. 그럼 얘 값은 뭐예요? 무조건 1 또는 2 또는 3이 출력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케이스는 두 가지 문법이 있어요.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케이스 when 콜이 A면은 1, when B면은 2, 나머지는 3 하고 케이스는 항상 이 AND로 닫아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제일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케이스 콜 컬럼명이 여기 왔죠. when 앞에 왔죠. 그리고 when A는 1, B는 2, else는 3.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 자, 위와 같이 쓰는 경우는 뭐 컬럼명이 항상 같아도 되지만 다를 수 있을 때 컬럼 콜이라는 게 A고 뭐 예를 들어서 콜 2는 2가 B면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위에 문법을 쓰는 거고요. 밑에처럼 나는 그냥 이 콜이라는 거 하나로만 비교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자, 케이스 콜 써놓고 when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뭐 이런 문제까지는 SQLD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보통 얘를 얘로 바꿔라 아니면 얘를 얘로 바꿔라 아니면 바꿔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디코드도 나오고 케이스도 나오고 했을 때 결과값이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예, 디코드랑 케이스문을
분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집계함수. 아까 우리 잠깐 했던 건데, 자, count, min, sum, max 이런 함수들을 집계함수라고 합니다. 자, 집계함수를 할 때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에요. 콜 1, 콜 2, 콜 3을 더하는 거는 집계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 전체를, 컬럼 하나의 전체를 더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하는 걸 이제 이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자, 널은 포함되지 않는다. 널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빼는 거예요. 집계함수에서. 그래서 1, 널, 2, 3, 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카운트. 카운트는 뭐죠? 세는 함수예요. 그냥. 얘는 언제 세요? 그러면 널이 아니면 다 셉니다. 문자가 들어가건 숫자가 들어가건 뭐 아니면 숫자가 길건 짧건 문자가 길건 짧건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다 세요. 그래서 3.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자, 더하면 6. 그죠? 평균 내면 2. 미는 1. 맥스는 3. 아까 오라클에서 널이 제일 큰 거라면서요. 그럼 맥스 아닌가요? 그거는 정렬할 때만 그런 거예요. 정렬할 때만 제일 크다, 제일 작다. 그리고 이렇게 집계함수에서는 아예 빼는 거예요. 널은 나온다. 그럼 이렇게 X 해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썸을 하는데 콜 1이랑 2, 3을 다 더한 다음에 더하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널 더하기 1은 뭐죠? 이걸 일단 다 더한 다음에 썸을 할 거니까. 널 더하기 1은 널. 그죠? 2 더하기 3 더하기 2는 7. 그죠? 예. 그리고 1 더하기 널은 널이죠. 그러면 자, 널 이거 7이에요. 7. 자, 널이랑 7이랑 널이랑 이렇게 있는데 얘를 썸하면 7. 그죠? 널은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결과는 7이다. 자, 여기에서 먼저 썸을 생각하지 말고 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썸 콜 1 더하기 썸 콜 2 더하기 썸 콜 3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그죠? 9죠. 9. 네, 답은 9입니다. 자, 얘 9라고 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룹 바이. 그룹 바이는 집약 기능을 갖고 있다. 다수의 행을 하나로 합친다. 그룹 바이 절에 온 컬럼만 셀렉트 절에 올 수 있다. 자, 아마 실습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룹 바이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닙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있죠. 그래서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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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반, 2반, 2반이 있어요. 좀 예를 짧게 들게요. 이렇게 있는데 학생 이름이 A, B, C, D, E, F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쿼리를 날렸죠. select 클래스 count from table group by 클래스. 자, 이러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결과를 보는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에서 집약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 3, 그죠? 자, 집약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클래스로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클래스 값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클래스로 묶었으니까 같은 값끼리 묶으려면 얘네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면 이거의 출력 결과는 1하고 3, 그리고 2하고 3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건 이해되세요? 요런 내용,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학생 이걸 만약에 네임이라고 한다면 네임이라는 컬럼이라면 이 사이에 네임이라고 썼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떤 에러가 나냐면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닙니다라는 에러가 나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냐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임이 들어간다는 거는. 네. 넘버 집약할 번호가 없어서 뜨는 게 아니라 자, 일반이라는 이 세 개의 로우를 뭐 세 개, 지금 얘를 제가 세 개로 들었지만 얘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일반이라는 값이. 그러면 얘를 그룹 바이를 하면 하나의 로우로 만드는 거예요. 자, 1이라는 하나의 로우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1이라는 하나의 로우로 만들었고 카운트는 세라는 거죠.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이라고 하나의 로우로 만들었는데 자, 여러 로우를 하나의 로우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단지 세 개지만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네임이라고 쓰면 학생 이름이 와야 되잖아요. 뭔가 출력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름이 A, B, C 중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에? 저는 일단 하나의 로우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될 텐데 아니면 뭐 세 개가 같이 오나요? 이게 만약에 로우가 만약에 100개면 100개가 다 같이 오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이라는 클래스의 일반이라는 값끼리 다 하나로 모았는데 모았으면 모으고 나서 셀 수는 있어. 그죠? 일반이 몇 명이야? 셀 수는 있고 A, B, C 중에 이게 문자열이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맥스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문자에다가 맥스 네임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맥스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C가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A, B, C 중에서는 C가 제일 큰 거예요. A가 제일 작은 거고 어떤 가나다 순처럼 ABC 순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는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맥스 이게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 어떤 점수라고 합시다. 그럼 100점, 200점, 300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값, 맥스 점수 했을 때 300이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평균 100, 200, 300의 평균 200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네임이 오면은 이 이름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뭘 출력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바이에 온 이 클래스라는 컬럼명 말고 나머지는 어떤 직계 함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맥스라던가 카운트라던가 뭐 썸이라던가 뭐 민이라던가 이런 애들만 올 수 있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컬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컬럼 명을 그냥 이렇게 쓰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니다라는 에러가 뜨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는 네임이란 뭐 학생이라는 요 하나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네. 그렇죠. 예. 직계 함수만 올 수 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예. 자, 그룹 바이 컬럼명이면 뒤에 직계 함수.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룹 바이 절에 온 컬럼만 셀렉트 절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좀 말이 좀 빠져 있긴 한데 셀렉트 절에 그냥 올 수 있다가 되겠어요. 나머지 컬럼들은 직계 함수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조인. 조인 중요하죠. 네. 조인이 뭐 문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인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자, 내추럴 조인. 반드시 이거는 어떤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추럴 조인은. 반드시 두 테이블 간에 동일한 이름 타입을 가진 동일한 타입을 이거는 동일한까지는 아니에요. 호환이 되는 타입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컬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조인되는 컬럼을 명시하지 않아도 내추럴 조인, 자연스럽게 조인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이름을 갖는 컬럼이 있지만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뭐 예를 들어 바차나 인티저처럼 넘버처럼 완전 다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조인하는 테이블 간의 동일 컬럼이 셀렉트 절의 기술이 돼도 테이블명은 생략을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너 조인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보면 이제 테이블명을 앞에 알리아스로 붙이는 건데 그걸 생략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인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조인이에요. 왜냐면 동일한 이름이면 다 같이 조인을 시켜버리니까. 예, 보통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나오지만 뭐 어디 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테이블마다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컬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뭐 결국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 자, 디파트먼트라는 애랑 내추럴 조인 하는 거죠. 로케이션이. 그럼 이 사이에 뭔가가 똑같은 컬럼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로 조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티는 시애틀이다 뭐 이런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징절은 조인에 사용될 컬럼명을 지정을 한다. 자, 여기에서는 컬럼명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인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징은 내추럴 조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추럴 조인과 유징절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네, 당연하겠죠. 그리고 조인에 이용되지 않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컬럼은 컬럼명 앞에 테이블명을 기술을 해야 된다. 자, 요거 뭐 스크립트, 그러니까 어떤 SQL 문제로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러한 특징들을 조금 알면 되는 조인들이에요, 얘네는. 그리고 조인 컬럼은 괄호로 묶어서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자, 보면은 자, 디파트먼트 조인 로케이션 using 로케이션 아이디. 이거는 여기 로케이션에도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고 디파트먼트에도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공통점은 똑같은 명칭의 컬럼명이 있어야 된다가 되겠어요. 얘랑 얘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얘는 여기 내추럴 조인 할 때는 유징은 쓰지 않는다.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죠. 아우터 조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테이블 from 테이블 A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테이블 B 이렇게 하는데 자, 오라클에서는 자, 레프트 뭐예요? 왼쪽이죠, 왼쪽. 레프트는 왼쪽. 보통 아우터 조인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도 있고 풀 아우터 조인도 있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90% 이상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씁니다. 아우터 조인을 할 때는. 왜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 A를 기준으로 A 값은 다 출력. 그리고 B 테이블에 있는 어떤 값 중에 같은 것끼리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요만큼이 만약에 같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B가 옆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얘는 여기에 이만큼의 B 테이블이 이만큼의 데이터는 A에 같은 게 없어요. 없으면 얘는 버리고 이 A, 레프트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A에 있는 이만큼의 값은 같은 게 없어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아우터 조인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만약에 버려. 지금 얘는 버리잖아요? 근데 얘도 만약에 버리면 같은 것끼리만 남죠. 이게 이너 조인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쪽은 같은 게 없어도 출력을 해라. 그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아우터 조인이고, 레프트는 단지 왼쪽이냐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면 B가 다 출력이 되고 같은 거 A가 더 출력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라클 문법에서는 요거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얘랑 같은 오라클 문법을 찾아라. 오라클 문법에서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플러스, 그리고 라이트 아우트 조인이면 왼쪽에다가 플러스를 한다. 반대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인의 순서, 아니면 뭐 조인 조건을 몇 번을, 다음 SQL은 조인 조건을 몇 번을 써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from 절에 A, B, C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조인이 어떻게 되냐면 A, B, C 테이블이 있으면 A랑 B랑 먼저 조인을 하고요. 조인한 이 결과를 가지고 C랑 조인을 하는 거예요. D가 있으면 어떻게? 얘랑 D랑 조인하고, E가 있으면 이 결과랑 E랑 조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인의 순서는 정해지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인의 조건을 몇 번 썼냐. 테이블이 3개면 1 빼서 2번. 2번 조인 조건을 써야 된다. 5개면 4번. 10개면 9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서브 쿼리. 서브 쿼리라는 건 뭐 가로 열고 셀렉터 어쩌고저쩌고, 프롬 어쩌고저쩌고, 웨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 거. 괄호 아래에 있는 쿼리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셀렉트 절에 있으면 스칼라 서브 쿼리, 프롬 절에 있으면 인라인 뷰, 그리고 웨어 절에 있으면 중첩 서브 쿼리, 뭐 또는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도 합니다.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왜냐면 웨어 절에 들어오건 셀렉트 절에 들어오건 우리 똑같은 컬럼명을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절에는 사용 불가. 그리고 해빙, 중첩 서브 쿼리.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리고 오더 바이, 또 스칼라 서브 쿼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 하고 나서 서브 쿼리를 넣으면, 그 서브 쿼리의 출력 값들이 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렉트 프롬 이런 쿼리가 셀렉트 절 안에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프롬 절에 통째로 들어가거나 웨어 절에 들어가거나 그룹 바이에는 못 들어가고 해빙이나 오더 바이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n이나 sum은 뭐 서브 쿼리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a n이 크다 1, 2, 3 이러면 a가 1, 2, 3 중에 어떤 거 하나보다만 크면 돼요. 그래서 뭐 2다. 이 a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1보다는 크니까. 네. 그리고 올은 그 반대죠. 올은 1, 2, 3보다 더 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거는 3보다 큰 애죠. 4나 5나 뭐 이런 애들이 와야 5를 만족하는 거겠죠. 이그지스트는 자, 어떤 서브 쿼리랑 메인 쿼리 사이에 조인 조건을 넣고 이 이그지스트 안에 이그지스트에 있는 이 서브 쿼리에 셀렉트 절에는 뭐 1, 보통 이렇게 쓰죠. 셀렉트 1 from 뭐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웨어 절에서 조건을 넣고요. 메인 쿼리에서. 뒤에 이제 좀 긴 쿼리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ist와 not exist 이쪽을 한번 교재
에서도 한 번쯤은 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이그제스트는 꼭 한 번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집합연산자. 집합연산자는 조인이랑은 달라요. 조인은 테이블이 뭐 두 개가 있으면 옆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붙어 가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집합연산자는 위아래로 합치는 거예요. 쿼리가 있으면 쿼리의 결과가 두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합치는 거예요. 로우 단위로. 컬럼 베이스로 합치는 게 아니라 로우 베이스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니온과 유니온 올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잘 나오죠. 유니온 올은 말 그대로 올 전부 다. 그래서 정렬도 안 하고 중복 제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붙여요. 이 결과와 어떤 SQL 결과와 어떤 SQL 결과를 위아래로 그냥 붙여서 쭉 출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을 할 때는 컬럼 개수나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쿼리는 뭐 컬럼이 A, B, C인데 밑에 있는 쿼리는 A, B예요. 그러니까 컬럼명 말고 어떤 그 개수를 보면 돼요. 컬럼 개수. 컬럼 개수가 두 개가 있으면 위에가 세 개면 밑에도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아래를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얘네를 합친 다음에 정렬도 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제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느라고 바쁘겠죠. 느립니다.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빠르죠. 당연히. 그리고 자, 인터섹트. 인터섹트는 어떤 테이블 A랑 B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럼 이 중에서 같은 것끼리만 뽑아내요. 같은 것끼리만.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는 것만 뽑아내는 게 인터섹트.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면 당연히 느리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밑에 있는 거를 빼요. 그러면 같은 걸 빼겠죠. 같은 걸 빼고 다른 것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느리겠죠. 비교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DDL, 트렁케이트, DDL은 이제 뭐 트렁케이트, 드랍, 딜리트 이 정도가 있는데 자, 트렁케이트는 드랍 앤 크리에이트예요. 그래서 사실 오라클이라는 DBMS 안에서도 드랍한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를 해요. 트렁케이트 명령을 날리면. 그래서 트렁케이트라는 명령은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예요. 예. 그리고 드랍,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는 거. 딜리트는 데이터만 삭제하는 거.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비교해야 돼요. 자, 딜리트가 DDL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드랍 앤 크리에이트 이 두 개 비교를 해야 되고 자, 왜 밑에 롤백이나 TCL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혹시? 커밋이나 롤백이 왜 같이 나온다라고 써 있는지? 그렇죠. 네. 유니온 올은 엔터티 속성의 엔터티 타입이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토 커밋이 됩니다. 예, 커밋이나 롤백이 그렇죠. 오토 커밋이 돼요. DDL이 날아가면 오토 커밋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DDL을 했다. 그러면 커밋한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나온다. 문제가. 자, DML. DML 이제 뭐 아까 딜리트 나왔던 게 DML이죠. 자, 인서트는 뭐 데이터 넣는 건데 자, 요거 인서트 인투 테이블 하고 나서 가로 열고 컬럼명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개수나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에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4가 없잖아요. 그러면 4가 없으면 4에는 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SQL 서버에서는 커밋이 안 됩니다. DDL을 날려도. 자, 앞에 게 커밋이 안 되는 거지 DDL 자체가 DDL 자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얘랑 얘가 개수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여기에 없는 컬럼을 주시를 해야 돼요. 자, 테이블 보통
크리에이트 문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인서트 문이 문제에 나오는데 그럼 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난 널인 컬럼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 없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 특정 행의 값을 변경하는 건데 업데이트도 아까 트렁케이트 같은 명령어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사실은 딜리트 하고 나서 인서트를 합니다. 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값을. 그런데 명령어는 이렇게 치죠. 요 순서, 요 문법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딜리트 문은 특정 행을 삭제하는 거다. 자, 이 조건을 넣으면 이 딜리트를 하는데 중요한 건 웨어저를 안 넣고 딜리트 프롬 테이블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가 돼요. 그리고 요즘 한 번씩 나오는 게 머지인데 특정 데이터를 넣을 때 머지 문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치가 되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인서트를 해라. 그리고 매치가 안 되면 뭐 또 딜리트를 하거나 뭐 또 업데이트를 해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딜리트, 인서트를 할 수도 있는데 머지 문에 매치드나 뭐 이런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매치가 되면 업데이트를 해라. 그 문을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ommit, rollback, save 포인트와 주로 함께 출제가 된다. 자, 막 인서트 했는데 롤백 한다거나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DDL이 날라갔다. 그러면 DDL을 기점으로 앞에는 다 커밋이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자, 제약 조건. 제약 조건엔 이 P가 빠졌네요. 네. K가 뭐지? 한참 생각했네. 자, PK입니다. PK는 not, null 더하기 unique. null이 없어야 되고 unique 해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당 하나의 PK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라는 게 컬럼이 하나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컬럼 A, B, C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을 할 수도 있고 단지 이 조합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얘기고 난 널은 해당 컬럼에 널이 올 수 없는 거. 유니크는 해당 컬럼에 중복값이 올 수 없고 그리고 널은 올 수 있다. 자, 유니크에 널 올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DCL, 그랜트와 리보크. 그랜트는 권한 주는 거고 리보크는 권한 뺏는 거죠. 뭐 이런 문법이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자, 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롤이 뭐냐? 자, 어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유저가 있죠. 자, 오라클에서 뭐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이걸 다 줘야 돼요. 100개를. 그럼 예를 들어 이게 100개다. 그럼 100번의 명령을 날려야겠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자, 이거를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100개를 날려야 돼. 이러기가 매우 번잡스럽고 힘드니 중간에 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권한을 100개를 다 주는 거예요. 권한 100개를 다 줘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용자가 왔다. 이 롤만 주면 됩니다.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롤이라는 건 어떤 권한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롤이라는 걸 상당히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 네. 새로운 신입사원이 오면 너는 이 롤 가져. 그리고 새로운 DBA가 오면 이 롤을 가져. 이렇게 롤별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뷰는 어떤 셀렉트 문을 저장을 해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를 그냥 뭐 테이블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떤 테이블은 예를 들어서, 자, 테이블에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자, 뷰는 그냥 셀렉트 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만큼을 출력해 오는 셀렉트 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제 뭐 셀렉트 별 프롬 뷰명만 치면 무조건 요만큼만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편의성이 있고 그리고 보안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안 봐도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안 볼 수 있다는,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뷰가 보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테이블이 날아가거나 변경이 되면 뷰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셀렉트 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실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막 언제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앞에 원래 테이블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이 셀렉트 문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룹 함수. 그룹 함수에서는 롤업, 큐브, 그 다음에 그룹핑, 셋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아시면 돼요. 뭐, 자, 원본이 있고 롤업을 한 내용, 그 다음에 큐브를 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큐브를 한 게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자, 롤업을 한 것보다. 자, 롤업은 그룹 바이에 있는 컬럼들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순으로 그룹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A, B로 묶이는 그룹의 가, A로 묶이는 그룹의 속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나오고 분류 나오고, 이건 아마 분류랑 내용으로 롤업을 한 거겠죠. 그리고 또 음식 이렇게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 나오고 학용품들 다 나오고 학용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롤업이에요. 롤업은 어느 하나 비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 기준으로는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 롤업이구나. 그다음에 큐브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큐브는 A, B로 했으면 A, B도 나오고 A도 나오고 B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롤업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가 아니라 B, A라고 해버리면 출력되는 값이 얘랑 다르겠죠. 왜냐면 요걸로 이제 분류가 아니라 내용으로 뭔가를 더 묶을 거니까. 그런데 큐브는 분류로도 묶고 내용으로도 묶고 분류 내용으로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길어지겠죠. 네. 그리고 얘는 B, A로 하건 A, B로 하건 결과는 똑같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 뭐 결과가 똑같다 하면 큐브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출력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롤업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요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걸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차근히 이렇게 좀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아마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TCL은 커미컬 롤백. 계속 얘기했던 거죠. 커밋은 트랜잭션의 모든 변경을 저장하는 거. 롤백은 다 끄는 거죠. 취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윈도우 함수. 윈도우 함수에서 between and, rows between and 값이 증가한다. 자,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잠시만요. 이 unbound와 proceeding, 그 다음에 current row, 그리고 이 proceeding, follow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를 하나씩, 자, preceding은 앞에 있는 row, 그 다음에 following은 뒤에 있는 row. 그래서 위아래 값을 다 더하는 거고요. 자, unbounded, proceeding and current row. 앞에서부터 지금 있는 row까지 전체를 다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이제
unbounded proceeding and current row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최종 출력 값의 맨 처음 로우의 값, 그리고 current row는 현재 로우의 값, 그다음 unbounded following, 최종 출력될 값의 맨 마지막 로우의 값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얘는 뭐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리고 윈도우 함수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오버죠. 오버하고 가로 열고 파티션 바이, 그리고 오더 바이, 콤마는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겠다. 오더 바이, 이 두 가지 파라미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오더 바이 같은 경우는 누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만약에 썸이 온다. 썸 오버면은 예를 들어서 1, 2 값이 3, 4 이렇게 로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썸 오버 함수를 썼다. 그러면 오더 바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1, 2, 3, 4를 다 더한 10이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오더 바이를 넣게 되면 1, 3, 6, 10 이렇게 누적이 돼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랭크와 댄스 랭크를 구분을 하는 건데요. 랭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률이 있으면 1, 1, 그 다음에 2가 안 나오고 3, 4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댄스 랭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값이 있으면 1, 1 하고 나서 그 다음이 2예요. 그 다음에 3으로 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로우 오버 함수 나오고 파티션 바이 콜 1이라고 한다면, 자, 이 콜 1이 같은 값끼리, 예를 들어서 보통 저기에는 부서나 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같은 부서나 같은 반 안에서만 번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또 다시 1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우, 아까 썸에서는 오더 바이가 누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우 넘버는 번호를 매기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더 바이는 그 번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 2의 값이 작은 것부터 1, 2, 3, 4 이렇게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포인트, 출제 포인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로우 넘버에서 파티션이랑 오더 바이의 역할에 대해서 그 기본서에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층형 함수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많이 보셔야 되냐면, 자, 부모 데이터에서 자식 데이터로 가는 게 순방향이라는 거. 자, 이게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피리얼 자식 데이터 이꼴 부모 데이터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레벨은 뭐죠? 레벨. 레벨 계층형 쿼리에서 레벨은 뎁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뎁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피리얼 관리자 이꼴 사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원 아이디 그리고 관리자 아이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에서 사원이면 사원 데이터가 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서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 피리얼 있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관리자에서, 관리자가 부모겠죠. 사원이 자식이고 부모에서 자식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건 순방향이다. 그리고 이 스타트 위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가 널인 데이터부터 시작을 한다. 그 로우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사원이 D인 사원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PL/SQL. PL/SQL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훑고만 넘어갈게요. 익셉션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리거에서는 커밋 롤백이 안 된다. 요거. 트리거가 많이 나와요. 나올 거면 트리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before 트리거, after 트리거가 있는데 뭐 말이 어렵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테이블에 어떤 트리거가 걸려 있다. 자, insert, before insert 트리거는 어떤 값이 들어오기 전에 이 트리거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고, after insert 트리거는 이 값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된다. 트리거가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와 다르게 반환값이 반드시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뭐 1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뭐 엔터티는 뭐 관리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명사, 뭐 이런 것들. 업무상 필요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 자, 업무에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하나 이상 가져야 된다. 인스턴스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엔터티다. 그리고 요거, 유형 엔터티냐, 개념 엔터티냐, 사건 엔터티냐, 기본 엔터티냐, 중심 엔터티냐, 행위 엔터티냐. 행위 엔터티 주로 뭐 만들어지는 거, 사건 엔터티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기본 엔터티는 뭐 어떤 고객이나 상품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고, 중심 엔터티는 뭐 그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행위 엔터티는 여기에다가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 만들어지는 데이터. 자, 인스턴스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스턴스는 그 속성이나 컬럼을 얘기를 합니다. 네. 속성이나 컬럼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엔터티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긴 하죠. 네. 근데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네. 자, 속성은 기본 속성 있고, 설계 속성, 파생 속성. 자, 이거 3개 있으니까 문제 내기 쉽겠죠. 사지선다. 자, 그리고 도메인은 어떤 데이터의 유형을 얘기한, 도메인이란 말은 상당히 많이 쓰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떤 데이터 유형, 그 다음에 크기, 어떤 제약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약 조건에는, 자, 체크는 뭐냐면, 여기에는 A, B, C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체크예요. D가 들어오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아까 PK 알고 계시죠? 포린키는 어떤 다른 테이블에 어떤 주키를, 그러니까 주키는 PK죠. PK를 상속받아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가 있어야 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게 포린키가 되는 거고, 넌은 뭐예요? 널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크는 값이 다 유니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유니크면 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관계 좀 어려워 하시는데, 요거 한 번만 좀 정신 차리고 한번 딱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보통 고객이랑 주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고객이든 내가 쿠팡에 가입한다고 해서 다 주문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고객과 주문 테이블에서 1대 N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데 이 N에 내가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렇게 까마귀 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얘는 1이죠. 1. 그리고 뭐 아이덴티파이냐 아니면 넌 아이덴티파이냐, 식별 관계냐 아니면 비식별 관계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바커 표기법으로는 자, 각각의 사원은 단 하나의 부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각각의 사원은 무조건 어떤 부서에 속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원은, 자, 이게 여러 개를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 개가 있는데, 사원은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사원이 부서에 꼭 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긴 실선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서는, 자, 각각의 부서는 하나 이상의 사원을 가질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점선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요런 거 나오는데, 요런 거에서 샵은 PK를 얘기하는 거고, 별은 필수, 난너를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는 그냥 일반 컬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점선이냐 실선이냐, 동그라미가 있냐, 까마귀 발이 있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자, 식별자. 식별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건데, 자, 유일성. 유일하게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최소성. 최소의 컬럼으로. 뭐 컬럼이 여러 개로 뭐 식별자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컬럼 한 개로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 그리고 값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 식별자의 값은. 그리고 난 널이어야 된다. 그래서 위 4개를 만족하면 후보키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그게 대표키, 기본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이 있어요. 자, 이거 웬만하면 다 다르겠죠. 나랑 전화번호 똑같은 뭐 우리 학교에 학생이 있나요? 이메일이 똑같은 학생이 있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왜 학번을 PK로 쓰느냐? 불변성. 전화번호 바뀔 수 있죠. 이메일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학번을 PK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없을 수도 있겠죠. 나는 뭐 전화 안 써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저 이메일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후보키는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후보키,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는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식별자 중에 대표하는 기본키는 이런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학번 같은 걸 많이 쓴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네. 자, 식별자, 비식별자. 자, 식별자와 비식별자가 있는데, 식별자는 강한 관계이고 PK가 많아진다. 그리고 SQL이 복잡해진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비식별자는 약한 관계, SQL이 느려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별자와 비식별자 뭐가 달라요? 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PK를 상속받아 오면 얘는 식별 관계예요. Identified 관계. 식별자. 식별 관계. 그리고 강한 관계. 자, 비식별자는 얘가 와서 일반 컬럼이 되는 거예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그런 일반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관계가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 ERD. 좌상에서 우하로. 뭐 시키지 않아도 보통 좌상에서 우하로 그립니다. 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죠? 그림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ERD를 그리는 겁니다. 간혹 가운데부터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시면 되고, 근데 여기 뭐 반드시 뭐 채울 게 있다. 그러면 가운데부터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계명. 관계명은 뭐냐면, 뭐 부서는 사원을 포함한다. 뭐 이런 게 관계명이에요. 사원은 부서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 좌상에서 우하로 그린다는 거, 저 시험 문제 꽤나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성능 데이터 모델링. 뭐,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아키텍처 모델링, 그리고 뭐 테이블, 파티션, 컬럼 등 뭐 정규화, 반정규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규화, 반정규화 뒤에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테이블, 파티션. 파티션은 뭐냐면 어떤 테이블이 이게 막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하루에 막 1억 건씩 쌓인대요. 그러면은 얘를 뭐 날짜별로 하나씩 논리적으로 쪼개주는 게 파티셔닝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컬럼을 쪼갠다는 건, 예를 들어 컬럼이 200개인 컬럼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얘를 컬럼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뭐 50개짜리 4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정교화를 한다, 반정교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인의 수행 원리, 뭐 SQL 튜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 조인. 해시 조인은 등가 조인에서만 사용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조인을 할 때 비등가 조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가 조인은 뭐냐면,
A가 B다 이렇게 조건에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온절이나 웨어절에 조인 조건으로 A는 B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등가 조인에서만 사용이 된다.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얘는 해시 조인은 그냥 선행 요것만 아시면 돼요. 뭐 우리가 튜닝을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행 테이블이 작아야 되고 해시 처리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가 조인에서만 사용이 된다. 내가 등가 조인이 뭔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괜찮아요. 예. 해시 조인은 요 3개 포인트만 외우시면 됩니다. 저거를 다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문제 하나 풀려고. 예. 자, NL 조인, 네스티드 루프 조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랜덤 액세스 한다. 대용량 정렬 작업을 한다. 선행 테이블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조인은 웬만하면 선행 테이블이 작으면 유리해요. 왜냐면 조인이라는 거는 어떤 애랑 어떤 애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뒤에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작으면 그 찾는 횟수가 적겠죠. 그래서 아까 해시 조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선행 테이블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소트 머지. 소트 머지는 조인 키를 기준으로 얘도 정렬하고 얘도 정렬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뭐 비등가 조인이나 등가 조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얘는 뭐 좀 느리겠죠. 예. 느리고 대신에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티마이저가 나왔다. 자, 그래서 자,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와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자, 코스트는 가장 경쟁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을 가장 경제적인 어떤 방안을 찾는 게 대용량을 한다는 게 대용량 소트 작업을 한다는 거죠. 네. 예, OLTP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룰 베이스, RBO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옵티마이저를 하는 건데, 자, 이걸 하면은 뭐 몇 점이고, 이걸 하면은 뭐 얼마가 들고, 뭐 이거보다는 얘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게 룰 베이스인데, 옛날에는 오라클이 룰 베이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CBO로 이게 통일이 돼서 오라클에서도 얘를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트 베이스를 쓰는구나. 자, 그리고 실행 계획을 읽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안에 거를 찾아요. 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가장 안에 거를 찾아서 얘네 두 개네. 그러면 얘가 1번. 위에서부터 2번. 그 다음에 얘랑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3번, 얘가 4번. 그리고 5번, 6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거. 자, 실행 계획에서 뭐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보통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조인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조인 순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어느 정도의 로우를 읽는지, 어느 정도 뭐 시간이 걸릴지, 뭐 이런 것들을 코스트로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은 이건 지금 결과로 나온 거라서 이게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수행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실행 계획에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규화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1차 원자성, 2차는 부분함수 종속성, 3차는 이행함수 종속성, 그 다음에 3차 다음에 뭐 BCNF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안 합니다. 예. 실제에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기본키를 설정하는 게 제일 정교하다. 그리고 부분함수 종속성이 나왔다. 그러면 제2정교화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거 아니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셀렉트 할 때 정교화를 많이 한다는 거는 테이블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한 통에 있던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조인 때문에 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빨라질 수 있다. 왜냐면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여러 덩어리 나눠놓고 필요한 데만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가벼울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이상 현상은 정말 쉽죠.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삽입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삽입해야 되는 이상은 삽입 이상이고,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상하면 갱신 이상. 삭제해야 되는데 이상하면 삭제 이상. 네. 그리고 반정교화의 특징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대량 범위 처리 빈도수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 처리, 그다음에 통계 여부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정교화를 하는 거고, 자, 반정교화는 테이블의 병합, 1대1, 뭐 1대 M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거. 그 다음에 슈퍼타입, 서브타입, 병합, 그 다음에 부분 테이블 분할, 통계 테이블 분할, 뭐 중복 테이블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에 따른 성능, 뭐 성능에 대한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데이터 체이닝에 대해서 뭐 한 번씩 시험 문제 뭐 몇 회에 걸쳐서 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로우 체이닝은 이제 뭐 컬럼이 많아가지고 이 컬럼들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못 읽어서 여러 번 나눠서 읽거나 저장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DB 블록 사이즈를 크게 해서 최소화를 요런 체이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요 정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 파티션은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아까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걸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날짜를 가지고 쪼개면 어때요? 날짜를 가지고 쪼개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로우 수가. 그런데 리스트 파티션은 어떤 특정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KR 데이터만 따로 모으고 US 데이터만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뭐 JP 데이터만 따로 모은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뭐 인구가 많고 뭐 예를 들어 차이나 데이터가 뭐 엄청 많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이제 파티셔닝이 리스트 파티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관리가 쉬운 반면에 데이터가 치우칠 수 있겠죠. 네. 레인지 파티션은 아까처럼 날짜 단위로 쪼개는 거. 이것도 관리가 쉬운 편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값으로, 뭐 날짜 값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에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 그럴 때 성능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해시 파티션은 거의 뭐 랜덤으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거는 안 써요. 네. 성능상에서도 유리한 면이 없기 때문에. 자, 슈퍼타입, 서브타입 같은 경우는, 자, 1대1 타입은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얘를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에 회원의 고유한 정보들을 담은 거, 그다음에 회원들의 어떤 서비스 영역을 담은 거, 회원들의 동의 여부 같은 값들을 담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고, 슈퍼타입, 서브타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게시판 안에서 어떤 댓글들끼리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댓글들끼리 모은 댓글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게시판 안에 어떤 첨부 파일 테이블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타입, 서브타입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쪼개고 그냥 통으로 만드는 게 싱글 올인원 타입이에요. 근데 뭐 이건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슈퍼타입 이런 명제에 대해서 이런 명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다음 중 뭐 이런 슈퍼타입, 서브타입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밑에 있는 이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통 1대1은 yes, no겠네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yes, no. 1대1은 1대1로 나오는 거는 학생, 뭐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이다. 회원 테이블이다. 그 회원 테이블 하나를 회원 번호를 PK를 가지고 여러 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회원에 대한 어떤 뭐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테이블. 그리고 또 회원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원이 네이버를 카페를 이용하는지, 메일을 이용하는지, 뭐 쇼핑을 이용하는지, 뭐 이러한 값들을 뭐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나 뭐 이런 큰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분당에다가도 두고 영등포에다가도 두고 아니면 저기 미국에다가도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뭐 분할 투명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뭐 이게 어디에 어떻게 분할이 돼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미국에서 온 데이터인지 영국에서 온 데이터인지 이런 걸 알 필요 없다는 게 분할 투명성. 그다음에 위치 투명성도 뭐 그런 얘기죠. 예. 이거는 어떻게 분할됐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게 분할 투명성.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위치 투명성. 그다음에 어디에서 왔다고 해도 이런 시스템 이름에 어떤 지역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역사상 투명성. 그다음에 자, 어디에 중복 데이터를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하는 게 종목 투명성. 그다음에 장애 투명성은 이제 이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 병행 투명성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덱스는 인덱스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인덱스에 어떤 조건을 웨어절에다 조건을 준다고 해서 모두 다 인덱스를 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웨어 A not 뭐 이런 거 있죠. 부정형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like로 검색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분명히 물리적인데 숫자 데이터인데 뭐 20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문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데 숫자로 쓴다든가 이런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서브스트링이라든가 아니면 엘패드라든가 이러한 함수들을 써가지고 값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덱스를 쓰게 되면 DML 사용 시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결성은 아까 앞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무결성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카카오 시스템이 뭐 난리가 났어요.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도 이게 복구가 됐을 때는 내가 저장했던 뭐 파일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무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출제 포인트에 대한 요약은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꽤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가 이제
잠깐 쉬면서 아마 뭐 다른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쉬고, 뒤에 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문제 정도 같이 풀면서,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